은퇴는 누구에게나 기다림과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순간이다. 일에서 벗어나면 심적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마주한 은퇴자들이 있다. 오늘은 은퇴 후 멘털이 무너졌다고 고백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그 안에 숨겨진 심리적, 재정적, 사회적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겠다. 서울에 사는 63세 김성호 씨는 은퇴 첫날을 해방감이라고 표현했다. 알람 없는 아침이 너무 좋았고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는 딱 그 순간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시간이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다. 자유라고 생각했던 공백이 어느 순간 허무함으로 변했고 하루가 길게 늘어진 채 흘러가자 김 씨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편안함이 아니라 불안을 키우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그는 처음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김 씨가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자존감 붕괴였다. 직장에서 부장이던 그는 자신을 쓸모 있는 사람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은퇴 후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감각이 찾아오면서 존재의 이유를 잃었다고 말했다. 경제적으로 큰 문제 없이 은퇴했지만 마음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돈보다 훨씬 무서운 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순간이라는 걸 뒤늦게 실감했다고 한다. 또 다른 사례는 58세의 조기 은퇴자 이정화 씨다. 그녀는 안정적인 자산과 근로소득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월 배당금이 있었고 은퇴를 결정할 때 가장 흔한 걱정인 생활비 문제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 씨를 괴롭게 만든 건 돈이 아니라 하루의 구조가 사라진 상태였다. 늘 하던 대로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가고 회의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그 패턴이 사라지자 삶에서 리듬이 완전히 무너졌다. 처음에는 늦잠을 자는 게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이 비어있다는 감각이 심해졌다고 한다. 그녀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고 표현했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두 사례 모두 경제적 문제보다 정체성 상실에서 멘털 붕괴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역할 상실 충격이라 부른다. 수십 년 동안 직장인으로 관리자 전문가 팀장 선배와 같은 여러 역할을 수행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역할도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마음의 축이 흔들리는 현상이다. 이 충격은 은퇴 후 우울감 증가, 무기력, 관계 회피까지 이어지며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은퇴 후 체감되는 사회적 고립도 멘털 붕괴를 가속시킨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일상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사회적 플랫폼 역할을 한다. 직장에서 하던 대화, 점심 약속, 우스갯소리, 정보 교환은 모두 인간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사회적 접촉이었다. 은퇴 후 이 관계가 한 번에 끊기면 사람은 자신이 사회와 단절되었다고 느끼기 쉽다. 특히 남성은 취미나 개인적 관계가 좁고 직장 중심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된 경우가 많아 은퇴 후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난다. 재정적 스트레스도 멘털 붕괴의 배경으로 작용한다.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모 부양비, 자녀 지원비가 계속 발생하며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에 대한 불안이 커진다. 특히 매달 급여가 들어오던 구조가 사라지면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심리적으로 훨씬 크게 느껴진다. 이 불안은 삶 전체를 조급하게 만들고 생각보다 빨리 정신적 여유를 무너뜨린다. 그렇다면 멘털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의 핵심을 정서관계 일상의 구조 재설계라고 말한다. 첫째는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야 한다. 직장이 사라진 만큼 그 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정체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봉사활동, 지역 모임, 취미 기반 활동, 가벼운 일거리라도 자신이 기여하고 있다는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 이 역할이 쌓일수록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둘째는 관계의 재구축이다.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유지되던 관계는 은퇴와 함께 사라진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모임에 참여하며 사회적 연결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정기적인 만남과 대화는 멘털 안정에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다. 셋째는 하루의 리듬을 만드는 것이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운동하고 필요한 일을 하고 휴식하고 사람을 만나고 밤에 다시 리듬을 마무리하는 규칙적인 흐름이 멘털을 지켜준다. 삶의 구조가 생기면 마음도 빠르게 안정된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건 은퇴 후 멘털 붕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이다. 자신을 탓할 필요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이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삶의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은퇴 이후 진짜 성숙의 단계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두 번째 인생의 출발점이다. 준비된 사람에게 은퇴는 자유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은퇴는 공백이다.
당신의 은퇴가 공백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로 채워지길 바란다. 은퇴 후 멘털 붕괴의 본질은 단순히 일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일과 함께 사라진 삶의 기준과 정체성, 그리고 자신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무너진다는 점이다. 많은 은퇴자들은 오랫동안 해온 직업이 자신의 성격과 태도, 일상의 언어와 행동을 규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이를 잃은 순간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유지되던 마음의 균형이 깨지고 내면에서 휘발성이 강한 공허감이 빠르게 번진다. 이 공허감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구조가 사라진 삶의 빈 공간에 스며들어 점점 더 넓게 퍼지며 자신이 흐려지고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낸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왔고 규칙적인 일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사람일수록 이 감정에 더 취약하다. 은퇴자들 사이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표현은 나라는 사람이 약해졌다는 말이다. 현장에서 수많은 은퇴자를 상담해온 전문가들은 이 표현이 단순한 우울감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버팀목이 사라진 상태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진단이라고 설명한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지탱하는 정신적 구조물을 갖고 있지만 직장을 중심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그 구조물은 대부분 업무, 성취감, 동료 관계, 사회적 역할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이런 요소들이 은퇴하는 순간 한 번에 붕괴된다는 점이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이 급격한 붕괴를 감당할 힘이 없다. 그래서 은퇴 후 며칠 만에 멘털이 흔들리고 몇 주 만에 무기력감이 깊어지며 몇 달 지나면 자신에 대한 신뢰가 눈에 띄게 낮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은퇴 후 공허감을 견디지 못한 62세 전직 공무원의 사례는 많은 전문가들이 다시 언급할 정도로 상징적이다. 그는 오랫동안 정확한 시간에 출근하고 일정한 패턴으로 하루를 살아온 사람이었다. 안정성이 그의 삶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고 그 리듬은 곧 그의 정신적 안정이었다. 그러나 은퇴 후 그 안정성은 허공으로 사라졌다. 빈 시간이 늘어났고 그 빈 시간을 메우기 위해 TV를 보거나 산책을 해봤지만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이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살아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버티는 느낌이었다는 것이다. 타인이 보기에는 여유로운 노년이었지만 정작 본인은 하루하루 마음이 쪼그라들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조용한 집안의 분위기를 견딜 수 없어서 이유 없는 불안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 사례는 은퇴 후 멘털 붕괴가 단지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정신적 기반이 무너지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관계의 급단절이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정체성을 확인한다. 그런데 직장이라는 관계망이 사라지는 순간 개인은 새로운 관계 구조를 마련해 두지 않았다면 사회적 고립에 빠지기 쉽다. 직장에서 매일 대화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정보를 교환하던 모든 순간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쿠션 역할을 했다. 이 쿠션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은 거친 바닥에 바로 닿게 된다. 그 충격은 생각보다 크고 깊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의 경우 관계 장소가 대부분 직장에 집중되어 있어 은퇴 후 만나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 멘털 붕괴의 직접적 원인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대화의 빈도 자체가 심리 방어막을 구성했다고 설명하며 이 방어막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작은 불안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린다고 말한다. 여기에 재정적 압박이 조금이라도 더해지면 멘털은 더욱 불안정해진다. 충분히 준비했다는 은퇴자들도 실제로 생활해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들이 계속 나타난다고 말한다. 노부모의 돌봄 비용, 자녀의 불규칙한 지원 요청, 생각보다 빠른 물가 상승,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비는 거의 필수적으로 발생한다. 여기에 월급이라는 안정적 현금 흐름이 사라지면 심리적 부담감은 훨씬 빠르게 커진다.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감, 자산의 감소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마음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재정적 기반은 충분하더라도 돈이 빠져나가는 기분은 심리적으로 압도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은퇴 후 멘털 붕괴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에서 재정 대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심리 구조 재설계라고 강조한다. 그 핵심은 세 가지다. 자기 정체성의 전환, 사회적 연결의 재구축, 그리고 하루 리듬의 재창조다. 이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영역도 흔들리고 반대로 하나가 제자리를 찾으면 다른 영역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체성의 전환은 자신을 다시 정의하는 일과도 같다.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작은 역할이라도 좋다. 지역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배움을 위한 시간,
가볍게 시작하는 봉사나 취미 활동은 모두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토대가 된다. 나는 지금도 의미 있는 사람이다라는 감각이 돌아오면 은퇴 후의 공백감은 눈에 띄게 줄어든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 의미를 확인할 때 가장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연결의 재구축은 혼자서는 만들기 어렵다. 의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작은 대화도 포함된다. 가까운 사람과의 정기적 만남, 동네 커뮤니티 모임, 동호회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사회적 끈으로 작용한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새로운 만남을 불편하게 느끼지만 막상 참여하고 나면 삶의 활력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차오른다고 말한다. 사람은 결국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루 리듬의 안정이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시간이 가장 위험하다. 리듬 없는 시간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한 마음은 어느새 생각을 흐리게 한다. 자신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쉬고 사람을 만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명확한 흐름은 정신적 안정의 가장 강력한 기초다. 삶의 구조를 스스로 설계하는 사람만이 은퇴 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수많은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결국 은퇴 후 멘탈 붕괴는 개인의 의지 부족이나 준비 부족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평생 이어온 삶의 구조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에서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며 하루의 리듬을 스스로 세우는 노력은 은퇴 이후 삶의 질을 크게 바꾼다. 은퇴는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며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준비한 만큼 편안하고 풍요롭게 채워진다. 삶은 멈추지 않고 이어지며 은퇴는 그 흐름의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장의 첫 문장이다. 당신의 은퇴가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서는 순간이 되길 바란다.